안녕하십니까, 박사원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변함없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한국 매체들은 또다시 키예프발 선전에 부응해 그들의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다면서도 수를 알 수 없는 북한군 추정 시신이 눈밭에 버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공중파, 종편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국내 매체들은 북한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지역 플리호보 마을을 전격적으로 점령해 우크라이나군 200~300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다는 가짜뉴스를 전한 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텔스 북한군은 하루 사이로 대승을 거뒀다가 눈밭에 버려진 시신으로 변하는 등 아주 천변만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혼성 병력의 시신 사진이라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흑백 화면인데 앞부분에는 붉은색이 보입니다. 북한군의 깃발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포토샵을 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우크라이나의 가짜뉴스 제조자들이 이 영상의 다른 부분에서는 포토샵 하는 것을 까먹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놓인 시신은 북한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시신을 대신 치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키예프 당국이 한국군 파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온갖 트릭을 다 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과거에 베트남전에 파병됐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트릭을 쓴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충격적이라면서 쓰러진 사람 얼굴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진지 공격에 북한군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사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전사를 숨기기 위해 안면부를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안면부를 불로 태우는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애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니면서 젤렌스키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설령 있더라도 한국은 여기에 신경을 꺼야 합니다. 한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은 일단 윤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으로 잦아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한국의 매체들도 젤렌스키의 선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 최대한 키예프를 지원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가 젤렌스키의 북한군 파병 내러티브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재명을 두고두고 견제할 모양새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좌파는 반미겠거니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좌우를 양수겸장으로 주무릅니다. 한덕수는 미국 덕분에 지금으로서는 형식적으로라도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한덕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란 말은 사실상 외교 공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최단 3개월, 길게는 6개월은 지속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미중유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편 12월 16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무장관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의 지시가 적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지를 공개했습니다. 쟁점은 메모지 하단의 홈페이지 표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 홈페이지 어드레스입니다.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이 왜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의 메모 용지를 사용했는지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국정원이라고 찍힌 자체 메모지도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정보국 메모지를 왜 사용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트럼프 측과는 민간 네트워킹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간 네트워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에 베팅한 것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정권이 무슨 또 트럼프와의 민간 네트워킹인지 의아합니다. 민간 네트워킹이라고 한다면 일본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은 마라라고의 트럼프를 방문해 1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투자액을 더 늘려 2천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하자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손정희가 트럼프를 기쁘게 한 덕인지 트럼프는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부부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 아키의 여사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탄핵 정국에 빠진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만날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 첫 대규모 기자회견에 한국만 쏙 빠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유튜버의 황당한 가짜뉴스로 자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오른팔과 비밀회동을 해 윤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분별 없이 마구 떠드는 미디어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PTS, 꽁씨의 영어 채널 리포트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플러스라는 영어 채널이 11월 6일 미 대선 상황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여성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라는 중범죄자를 선택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묘사한 공영방송 리포트 하나로 타이완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타이완 문화부장 리 유엔은 기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내에서는 영어 채널 타이완 플러스가 트럼프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뒤늦게 난립니다. 정부가 자금을 대는 대표적 영어 채널이 국익도 생각하지 않고 황당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트럼프를 정신 나간 사람,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넘쳐났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을 비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아주 강합니다. 젤렌스키의 말씀만큼은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KBS 같은 어용 국영방송은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왜 한밤중에 몇 시간 만에 끝날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데 척결 대상에 왜 멀쩡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끼워 넣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태껏 뭐하다 계엄령으로 그것을 밝혀내려는지도 의아합니다. 뭔가 숨겨진 큰 뜻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한데 지금까지 윤 정권이 해온 일 가운데 왜 그랬느냐가 명쾌하게 설명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대국민 설득도 없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도 지키지 않았고 과학계와 의료계, 군인들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잼버리 등등 외교 면에서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뻔히 다 결말이 보이는데 엉뚱한 짓들을 강행해 나라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 과정도 복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은 끝났지만 이른바 조국 수호대라 불리는 군중들은 한때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젠틀제인, 깨시연, 문꿀 오소리 등 친문단체도 윤석열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조선족 단체도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대체로 윤석열의 등을 돌렸고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만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자고 아우성입니다. 좌파 지지층이 다 떠난 가운데 소위 보수 우파 지지층만 남은 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가 헌재에서 이기고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내란이다, 아니다를 법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전인수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세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에 불리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